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Graph Attention Network라는 논문이고요. 지금 같이 해주신 분들께서는 자이너 저희 팀의 김민희님, 황소연님, 신동진님, 문경원님께서 같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할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순서상 어텐션 메커니즘 그리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그리고 인덕티브 러닝과 트랜스덕티브 러닝,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에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발표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Q&A는 마지막쯤에 한꺼번에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어텐션 메커니즘인데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NLP 자연어 처리 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NL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LP에서는 워드 인베딩 같이 어떤 단어의 값을 훈련시켜놓은 단어의 값을 이제 담아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인베딩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인베딩 벡터에 W로 곱한 값을 이제 여기서는 Q라고 하는데 이제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원리로 쿼리랑 키랑 밸류라고 불리는 매트릭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쿼리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로도 질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이제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쿼리라는 의미는 형태로는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매트릭스가 될 수도 있고 텐서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학습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질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일단 그 머신러닝을 학습한다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입력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벡터, 매트릭스, 텐서의 형태로 다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쿼리랑 비교할 대상의 데이터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쿼리랑 비교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 하나 아마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게 있고 일종의 이거는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일단 값을 찾거나 추정한다고 하잖아요. 이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일종의 값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검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것도 검색 엔진에 있어서 물론 검색 엔진과는 좀 다른 플랫폼의 얘기이긴 하겠지만 일단 쿼리랑 키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이게 가장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밸류는 말 그대로 그 키에 매칭되는 밸류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딕셔너리 자료형을 이제 이용한 이제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키랑 밸류를 항상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에 매핑되는 그 어떤 숨은 값들이라고 저는 이제 좀 뭉뚱그려서 표현했는데 이거 말고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밸류라는 값 자체는 키가 갖고 있는 숨은 값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제가 좀 쉬운 예제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방금 입력 데이터라고 했던 제 쿼리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사의 애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질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질의할 대상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비교할 대상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게 있고 구글이라는 게 있고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고 테슬라라는 게 있고 엔비디아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쿼리랑 키를 이제 이용해서 이 유사도를 구한 값을 이제 이건 제가 숫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미 값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이 값을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구해냅니다. 그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함수를 이제 여기서는 simila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키랑 밸류에 매핑되어 있는 숨은 값들이라고 뭐 아마존이면 뭐 AWS가 있고 뭐 아마존 프라임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이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구글에는 뭐 유튜브,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테슬라에는 모델 S, 모델 X, 엔비디아는 뭐 지포스, AR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키를 설명할 수 있는 값들을 이제 여기서 밸류라고 저는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한 시밀러 펑션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이 밸류랑 곱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밀러 펑션의 값과 밸류를 이제 곱해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밀라리티를 구하는 그런 값을 여기에 이제 임의로 값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나온 아웃풋 값을 이제 다 더해주는 과정. 이제 이것을 컨캐트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웨이티드 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캐트네이트가 아니고 이제 웨이티드 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밀러 펑션에서 구해진 값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어텐션 스코어라는 값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이나 이제 다른 이제 이쪽 NLP 쪽 논문들을 많이 보시면 막 이런 수식들을 많이 접해서 보셨을 거예요. 어텐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수식 전체가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쿼리, 키, 밸류의 마지막 이제 웨이티드 썸까지 이 과정을 이 수식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어텐션 저도 처음에 좀 공부를 할 때는 좀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대입해서 유사도를 구한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이제 G8인데 중간에 이제 좀 잠깐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NLP 과정을 조금 잠깐 예를 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문서 분류, RNN을 기반으로 한 문서 분류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자면요. 똑같습니다. 어텐션 과정 자체는 변할 게 없어요. 쿼리 키를 가지고 유사들 구한 다음에 밸류와 곱할 이제 그 웨이티드 썸 가중합을 할 그 과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뀐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앞에는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값을 설정해 놨지만 이제 그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논문의 그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면은 여기서 어텐션은 키와 밸류는 인풋 x 값에 RNN 모델을 넣은 히든 스테이트 값을 키랑 밸류로 여기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input x가 h1이 되고 여기도 h1,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1, x2, x3, x4, x5가 있는데 자 실제로 쿼리랑 대입될 값은 이제 키겠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h1으로. 그래서 쿼리는 일종의 문맥 벡터라 그래서 그냥 어떤 처음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벡터를 가지고 처음에 이 키라는 값에 같이 이제 어텐션을 같이 쭉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겠죠. 어텐션 스코어. 그래서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값 하나에 대해서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게 벡터니까 AIJ로 이런 식으로 AIJ니까 이제 벡터 간의 값을 이런 매트리스 형태로 채워주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일단 A1, A2, A3, A4, A5를 구했잖아요. 그 구한 웨이티드 썸을 이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이걸 이제 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피처가 뭐냐? 일단 우리가 도큐멘트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피처가 그 해석하는 그 밸류를 쥐고 있다고 여기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 피처를 가지고 어떤 일련의 그 어떤 훈련 과정, 그 다음에 어텐션 과정을 쭉 수행해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클래스 5 이런 식으로 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문서 분류 작업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similarity 펑션이 뭐냐라고 이제 약간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곱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뭐 벡터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곱한다는 의미는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산술 곱이 아니고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이라고 하는데 내적을 이용한 어텐션 스코어 펑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 쪽 보시면은 사실 여러 가지의 어텐션 펑션, 그러니까 시밀라리티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드 더 프로덕트라고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펑션인데, 자, 우리는 이런 펑션을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죠, 그동안. 그래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그 함수를 이용한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내적을 이용해서 얼라이먼트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 GAT에서 사용된 논문은 이런 우리가 단순한 원 레이어 피드 포워드의 형태를 가지고 시밀러리티 펑션을 구한다고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얼라이언트 펑션이 있어요. 어쨌든 이 해당 펑션에 필요한 거는 키랑 쿼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래프 유럴 네트워크. 이제 GAT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GN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GNN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동그란 거 원이 있고 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는 그래프 자료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그란 거를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고 뭐 벌텍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데이터 그 자체의 특성 값이라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좀 부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엣지는 요 선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을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하는데, 자,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0과 4 사이에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엣지에는 이렇게 숫자가 보여 있죠. 이거를 우리는 가중치, 웨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제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GNN을 설명하기 전에 그 NLP 이제 저희 발표팀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이라 하면은 한국어로는 언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일단은 텍스트니까 문장 혹은 단어들 간의 시퀀스라면 이제 관계라고도 하고 순서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단어가 순서대로 나오든 문장이 나오든 어쨌든 그 서로에 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먹었니 했을 때 오늘과 밥을 선후의 순서 관계도 있지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들 사이에는 데이터 하나하나 봤을 때는 어떤 그 수치화된 표현을 관계를 이제 우리가 잘 추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인베딩이라는 과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표현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기 전에 상당히 단어 하나하나에는 여러 가지의 그 정보를 가질 수 있겠죠.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우리가 코퍼스라고 하는 막대한 데이터에서도 그 어떤 단어의 사용성을 우리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혹은 여러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차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제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우리가 수치화된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차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복잡할 거잖아요. 단어든 링크 센텐스든 간에.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잘 훈련을 시키려면은 좀 단순화해야 되고 좀 일종의 픽처라이즈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원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언어 모델링을 하죠. 그거를 이제 나온 마지막 산출물을 이제 우리는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하고,
임베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뭐 워드 투 벡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좀 많이들 유명한 그 버트나 엘모 다 이제 랭귀지 모델링들의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임베딩 벡터를 구하는 게 랭귀지 모델링의 목표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GNN을 이제 한번 설명하기 앞서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코라, 그다음에 PPI, 프로틴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코라는 그 논문과 논문 사이에 사이테이션을 이제 서로 관계를 나타내서 어디에 논문이 인용됐고 어디로 또 논문이 인용됐고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입니다. 사실은 어떤 NLP보다는 좀 이제 그래프화 형태, 아까 얘기해 드렸던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프로틴이랑 텍스트랑 사실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아미노산이 뭐 25개 종류가 있는데 단백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그 단백질 하나하나를 이제 어떤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단백질 분야의 이제 기본 이제 기초라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그 아미노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관계도를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래프 단위로도 표현될 수 있고, 혹은 뭐 그 알파폴드처럼 뭐 이제 단백질 구조를 뭐 미리 예측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PPI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자, GNN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대로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까 예시 들었던 거 그대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애플을 표현하는, 제가 지금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애플을 표현하는 임베딩 벡터가 있어요. 이 임베딩 벡터 안에는 iOS, 아이폰, 아이패드, 맥,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오시면 안드로이드, 픽셀, 유튜브, 크롬, 옆에 보시면은 뭐 리액트, 파이터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 이제 어떤 IT 기업을 기준으로 노드를 본다고 보면은 이 기업의 노드를 특성을 설명한 임베딩 벡터를 하나하나씩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의 그래프의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엣지가 연결돼 있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수치화된 웨이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자료 구조를 뉴럴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고 이제 이 그래프 하나를 이제 어떠한 레이어라고 봅니다. 그 레이어를 이제 노드 단위로 쪼개서 그 노드에 해당되는 이제 그 네이버 노드라고 하죠. 인접된 노드들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피처를 이제 제너레이팅해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GNN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여러 층 쌓겠죠. 이제 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층 쌓아서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그래프를 벡터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A 제인슨 C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undirected가 있고 directed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 undirected라고 했었으면은 이제 뭐 아까 같이 애플, 구글 이제 애플에서 구글로 가는 엣지가 있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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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령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값을 채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 피처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프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트리스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훈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값은 이제 이 그래프의 기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GNN이라고 하고, 자
GNN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그 attention similarity function처럼 일종의 어떤 펑션이에요. 어떤 펑션인데, 이제 방금 말했던 노드, 이제 인접되어 있는 이 노드의 인베딩 벡터들을 가져옵니다. 아까 이제 뭐 애플을 기준으로 A1이니까 애플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아까 구글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이라는 노드라도 이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일종의 이런 인베딩 벡터를 어떤 어그리게이트 하는 펑션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어그리게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컴바인입니다. 컴바인은 말 그대로 컴바인인데, 첫 번째 이 어그리게이트에서 계산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해당 본인 자신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K가 1이면 첫 번째 어떤 노드에 해당된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또 컴바인을 합니다. 이 컴바인도 일종의 어떤 펑셔널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바인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값을 가져온 H1, 이제 우리는 보통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제 이렇게 새로운 벡터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리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H1을 이제 각각 해당되는 노드에 다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 리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GNN의 그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GNN이랑 그 다음에 CNN이랑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CNN은 어떤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통하는 이렇게 피처맵을 하나 추출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어떤 로컬 필터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어떤 지역 정보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가져와서 연산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 그래프는 어떤 각각의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스페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클리드 스페이스, 이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NN이랑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랑은 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혹은 이제 기본 계산 방식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비교하는 이제 모델들도 그 CNN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비교를 했어요. 뒤에다 설명을 할 텐데, 이전에는 뭐 그래프 기반, 뭐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을 이용을 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GAT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던 어텐션이랑 GNN을 같이 설명드리면은, 일단 여기 WH 이런 식으로 노드가 여러 개 있어요. 이 노드를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제 선형 변환을 해서 이제 어떤 한 차원의 공간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거 노드들 간의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막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어떤 각종 펑션과 그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해서 쭉 계산을 하겠죠. 계산하는 이 화살표가 그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나온 어떤 값이 나와요. 이제 뭐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맥스를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 히든 스테이트와 AIJ를 웨이티드 썸 해서, 그다음에 그 셀프 어텐션은 이제 컬이랑 키랑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거를 멀티헤드는 그걸 여러 번 하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3개, 멀티헤드 어텐션 3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연산을 하는 과정.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서 마지막에 웨이티드 썸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그걸 이제 피처라고 하고 그걸 이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AT가 사실은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노드가 아까 그 그래프의 그 자료를 구조 갖고 있는 그 그래프의 노드를 가지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래프 인베딩 벡터가 리니어 트랜스폼하게 쭉쭉쭉 들어가서 아까 얘기드렸던 시밀러 펑션은 원 레이어 피드 포워드로 계산이 돼서 마지막에 리키렐로 파이어를 해주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매트릭스에 채워질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m은 그
마스크드라고 해서 어떤 그 값이 없을 경우를 0으로 하면은 계산이 안 되니까 상당히 작은 값으로 대체합니다. 네거티브를 상당히 이제 크게 한다고 하겠죠. 상당히 작은 값으로 대체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이런 아웃풋은 똑같겠지만 어떤 최종적으로 원하는 AIJ를 이렇게 담아서 데이터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GAT였는데요. 이제 이 GAT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제 아까 그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도 하고 여기서 뒤에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덕티브 러닝이랑 트랜스덕티브 러닝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인덕션 이제 그 기납법이라고 하죠. 우리 그 보통 그 기납법, 연역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납법이라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별적 사실을 근거로 확률적으로 일반화된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참새는 날 수 있다, 독수리는 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쭉 뭔가 어떤 확률화된 우리가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새가 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걸 확률적으로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를 이제 기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많이들 이제 많이 보신 예제죠. 항상 소크라테스는 죽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봤을 때 반드시 얘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전제가 참이면은 이게 둘 다 참이었다고 해봅시다. 소크라테는 사람이었다는 게 참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도 참이었다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결과는 반드시 참인 그런 추론 방식의 연역이라고 하죠. 자, 트랜스덕티브는 자, 일반화된 추론 사실을 어떤 풀고자 하는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문제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꼭 그 어떤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반화된 그 목표를 돌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연역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문제 해결법보다는 기납법으로 푸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그 사실과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참과 참인 어떤 그 전제를 깔아서 푸는 문제보다 지금 우리가 푸는 그런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같은 방식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기납으로 많이 풀죠. 그러니까 기납이라 하면은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가지고 훈련을 해서 어떤 일반화된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테스트 셋에다 넣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현재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기납으로 우리는 풀겠다. 기납으로 풀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이쪽 AI 쪽 보면은 항상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가 뭐 만드는데도 비싸고 그리고 되게 프로한 레이블링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뭐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도 많이 풀려고 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트랜스덕티브가 그 어떤 일종의 중간 과정에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준지도 학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 문제를 직접 푼다.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중간 단계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그래프를 이용한 어떤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를 이쪽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간단한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 그림이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사람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뭐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얘는 누구 딱 나와 있어. 근데 얘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트랜스덕티브한 러닝을 방식을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라는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주변에 있는 레이블링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또 자가적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쭉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제가 그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레이블드 된 거를 어떤 일종의 피처 맵 혹은 이제 뭐 그 어떤 특정 벡터를 좀 훈련시켜서 어떤 프레딕션 하는 그런 뭐 액큐레시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민컷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최소, 뭐더라? 아무튼, 이제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제 빼서 볼 거냐라는 거를 여기서 민컷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일부분만 보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따로 분류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GAT 논문의 그 데이터 셋의 숫자를 보시면 좀 흥미롭죠. 그래서 트랜스덕티브랑 인덕티브가 있고, 인덕티브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했던 트레이닝 셋에 막 돌려서 이제 일부 테스트 셋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데이터가 절대로 많고 안 많고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시면 트레이닝 노드가 상당히 140, 120, 60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이만큼. 그래서 오히려 이 트랜스덕티브는 이런 트레이닝 셋보다는 테스트 셋에 더 많은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연구된 이제 모델들 보면은 뭐 그래프 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컨볼루션을 이용한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같이 이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 세이지빈 자신 노드와 이웃 노드 간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뭐 구한다. 그 다음에 LSTM을 이용한, 저도 아까 그 어그리게이팅 할 때 이제 LSTM을 펑션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논문을 다 하나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정리된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폴링하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이전에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죠. 비교하니까 단순히 더 좋은 게 아니고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인덕티브에도 유리한 모델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 트랜스덕티브는 제가 아까 빠뜨렸나 본데, 트랜스덕티브도 사실 이제 그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트랜스덕티브에도 강하고 인덕티브에도 강한 그런 모델을 이제 우리는 제시를 했다 그런 거고, 익스페리먼트 들어와서 이제 TSN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종의 이것도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인데,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인베닝 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기초 베이스는 그 매니폴드 가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차원 공간에 저차원으로 잘 표현되는 값을 찾으면은 그 다차원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여기서 노드예요. IJ가 노드인데, 노드가 서로 이제 이웃인 확률이면서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확률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J가 확률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로우 디멘전, 그러니까 이제 그 파싱할 그 어떤 벡터를 이제 노드로 또 표현을 한 거죠. IJ로. 그래서 조금 작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 디멘전과 로우 디멘전을 이제 KLD로 계산을 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하는 방식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LD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가지고 그 해당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쭉 풀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클래스를 이제 이건 색깔을 이제 임의로 입혔을 거니까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을 이제 아마 그 어떤 설명력에 있어서도 어텐션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색깔은 여기서 노드 분류, 그러니까 노드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이 엣지가 얇은 게 있고 굵은 게 있어요. 원문도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얇은 거 굵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 굵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평균 낸 값인데, 결국은 그 여기서 이제 얘가 분류된 이 해당 노드가 어디까지로부터 도출된 결과냐라는 거를 이제 이 엣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클래스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어디선가는 내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그런 모델링도 가능한 점을 여기서 마지막 논문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논문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우선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네. 지금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목적으로 하는 바가 결국에는 그 인접 노드들 간의, 그러니까 인접 행렬을 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인접 행렬.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서도 그러고 이제 다른 제가 이번에 GNN을 공부할 때도 처음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접 노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저기 그 질문이 어떤 그러니까 질문이셨나요? 논문의 목적이 뭔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태스크가 뭔가요? 태스크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덕티브랑 트랜스덕티브에도 이제 되게 성능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당연히 어필한 것도 있고, 사실 질문 주신 게 저도 이제 사실 좀 되게 죄송스러운 게 그 앞에 이 논문의 연구 취지를 제가 사실 빠뜨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논문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뭐 프로틴처럼 뭐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이 이런 사람의 어떤 복잡한 관계도를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게 단순히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중간 차원, 저차원, 뭐 고차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이 종류가 많잖아요. 이 그래프 유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매우 적합하면서 그런 스트럭처를 잘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문의 처음 인트로덕션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슬라이드 사실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란 게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저차원으로 인베딩 시키는 게 둘, 목적인가요? 둘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차원으로 아, 인베딩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SNE를 이제 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를 관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결과를. 네, 그거를 이제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고차원 데이터를 잘 학습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매트릭스 컴플리멘테이션이나 뭐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도 이제 네.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과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주된 차이점은 어떤가요?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제 추천 쪽을 막 잘 아는 건 아닌데 이제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이제 뭐죠? 아이겐 벡터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그 고유 벡터를 찾아서 그 고유 벡터를 가지고 이제 걔네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제 구글 매트릭스를 이제 결국 찾아서 최적화된 결과를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기본 수학적인 이제 그런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점이 이제 어떤 추천 알고리즘의 기본 핵심이라고 보면은 GNA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유럴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이용한 점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는 뭐 유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추천 알고리즘이랑 이런 GNA는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드리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그래프 어텐션 뉴럴 네트워크였나요? 네. 그 두 개를 네,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네. 어텐션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왜 더 좋은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분석은 사실 좀 잠깐 언급은 하는데 이 논문의 이제 원문에서는요. 그냥 이제 이미 이게 18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텐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왜 더 좋다라고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당연시 약간 좀 여긴다고 해야 되나? 이미 그,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GAT를 골랐는데 마침 이제 알고 고른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상당히 잘 만드신 세미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GAT입니다. 제목이. 이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사실 이번 발표에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고 이제 많이 좀 배웠기 때문에요. 교수님한테 이제 허락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좀 자료를 좀 인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 책도 같이 좀 참고했던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